건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손을 들고서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장기본동 노인회장입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장기본동을 방문하시고 새 아침 대화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노인에 관한 사항은 우리 김포시 지회 차원에서 지난 4일 김포시 상황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우리 장기본동 분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장기본동 노인의 분해는 지금 현재 14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청송현대 1단지, 2단지, 3단지 경로당은 아파트 건립할 때 경로당을 설치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여유 공간 또는 그 용도를 개조해서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온돌방이 없거나 또는 있어도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계신데 좀 경로당으로서 그 적합하게 개조할 수 있도록 계속 개보수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지난번 우리 시장님께서 부임하시고 초도 순시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과 유사합니다. 지금 그 48번 국도변에는 아파트 단지가 쭉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주민들의 그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푸르지오 아파트, 레미안 여기 영일 아파트인가 그리고 여기 호반 여기 중흥 여기 현대 아파트 그 큰 도로를 48번 국도를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들이 단지가 쭉 있는데 편의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강로 사거리 그 주변에 그 공터가 있잖아요. 지금 건설하지 못한 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그 상호직으로 그 지목 변경을 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편의시설, 주민 편의시설을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거기 또 그렇게 되면 그 개발 이익금은 시에서 환수를 해서 공공시설을 채비지로 받아가지고 공공시설을 건립을 했으면은 주민들의 편의도 제공이 되고 우리 장기본동이 발전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검토하셔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 회장님 감사합니다. 청송마을에 좀 노인정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는 거 아니에요? 공간은 있는데요. 그 빈 시설을 이용한 2단지나 3단지는 그 시설을 해가지고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마루에다가 그 책상 의자들만 놓고 이렇게 앉아서 놀다 가시거든요. 그러면 이 겨울에 추니까 뜨뜻한 온돌방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을 배려를 해주셨으면 노인들이 좀 편안하게 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이 좀 상황 좀 파악을 하셔서 좀 공부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대 쪽에 있는 경로당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 회장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신 주변 편의시설, 이 장기본동이 참 어정쩡해요. 다시 저쪽 구례 마산은 새로운 신도시 또 운양동
나름대로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최소한의 기반 시설과 인프라들을 이렇게 계획적으로 배치가 됐었는데, 이 장기본동은 성송마을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전에 그 전에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갖춰지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새로운 1035 도시기본계획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제2한강 신도시와 관련된 논의가 좀 진전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노 회장님이 말씀하신 주민 편의시설과 관련된 부족된 거 같이 공감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번 장기노동에 대한 그 특수성에 대해서 다시 깊게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딘가 좀 할 수 있으면 마련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유모차 부대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그 유모차 부대가 지금 신도시 따라서 새로운 인구 유입에 따라 많이 이제 인구가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44만 인구 중에 30에서 39세의 평균 연령이 10%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아주 어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 김포시의 현재 초등학교의 학급은 지금 52개소로 아주 많이 지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질문하고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중학교가 너무 작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포 시내 전체에 22개 학교가 있는데 2배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는 13개가 있고요. 그래서 이 유모차 부대에 이끌려온 아이들이 중학교를 갈 데가 없어요. 실제로 저도 이제 2020년도에 중학교를 이제 아이를 보내야 하는데, 이제 듣기로는 내년에 저쪽 걸포동 쪽에 큰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하면서 거기에서 과밀이 되니까 이쪽 안쪽으로 배정을 할 거라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신도시도 구도시도 전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우리 시장님께서 생각하신 교육이 1번이라 생각하셔서 공약을 1번으로 많이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실천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잠깐 본인 소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실 때 본인 소개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네, 저는 2019년 장기본동 주민자치위원이 된 왕솜이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초등학교가 42개죠? 초등학교 제가 42개. 예, 42개요. 지은 개가 아닌 42개로 알고 있고요. 중학교가 22개고요. 실제로 아까도 과밀학급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이 과밀학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중학교로 이어지는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 중학교도 심각한 초등학교의 문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학교와 관련된 어떤 대책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깝깝해요. 실제로 학교의 설립, 또 학교의 모든 운영 관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가 아닌, 진짜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풀어내는 주체이기 때문에, 실제로 과밀학급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 못하고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교육청은 지금의 이 과밀학급 상황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초등학교가 아이들이 교실이 남을 거라고는 수요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학교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래서 지금 교육청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끝없는 어떤 그런 토론 대책들을 마련하는 그 단계일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앞으로 신설되는 초등학교의 학생 조정의 문제나 또
북부 5개 읍면에 그쪽은 또 학교가 다 폐교 위기에 처해 있어요. 예, 이해 안 되시죠? 이 김포가 바로 서울, 인천에 인접해 있는 도시에서 7개 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아이들이 없어서. 한쪽은 아이들이 넘쳐서 대책 세우집하라고 야단이고요. 한쪽에 7개 학교는 그래서 이러한 좀 학구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좀 고민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질문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초등학교와 중학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지금은 드리지 못하고 하루라도 빨리 대안을 마련하도록 지금 교육청하고 또 학부모 단체들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더 이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명수 의장님 대안 있습니까? 저기 박우식 의원님 마이크 잡는 거예요? 아니요. 선출직들의 가장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학교 문제. 잠깐. 네. 지금 걸포 그 자이 그쪽에 이제 사실은 중학교가 예. 없다 보니까 이제 그쪽 주민들도 그렇고 그쪽에 이제 중학교 신설을 좀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존의 남중 여중 거기에는 또 아이들이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좀 이렇게 두 남중 여중을 합쳐서 하나의 중학교를 만들고 이제 걸포 쪽에 하나의 중학교를 신설을 하면 되는데 또 그게 이제 또 학부모님들의 반대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합쳐지는 게 좀 안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이제 원점으로 돌아간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교육청에서도 이제 그 걸포동 자이가 들어서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중학교 문제도 분명히 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초등학교 부지를 중학교로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어떤 해결안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문제점을 저희도 알고 교육청하고 같이 이제 논의 과정에 있다라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먼저 김포 남중 여중 이 문제가 오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낼 것인지 이게 이제 첫 번째 키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이 초등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중학교로 변경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근데 이렇게 단발적인 대책밖에 마련할 수가 없는 것이 김포의 교육 현실이죠. 전 큰 틀에서 교육의 문제를 또 학교의 어떤 숫자나 배치의 문제들이 논의되는 게 아니라 땜빵식의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좀 한계가 있는 것에 저희들도 많이 답답합니다. 애초에 LH와 교육청이 수요 예측을 정말 잘못했죠. 수요 예측이 더 치밀하고 정말 이런 상황이 발생될 거라고 하는 것이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들만의 방식으로 학교 수나 학생 그 배치들이 결정됐어요. 먼저 새 아침과의 대화 시간을 이렇게 또 마련해준 정화혁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운곡마을에 작년에 이제 장마루에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운곡마을 지대가 굉장히 많이 낮아서 가수구 물이 잘 배수가 되질 않아서 작년에 장마루에서 이제 뭐 공장, 식당, 분야회장님 댁이 침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래 다행히 동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밤새 조기 대처를 해주셔서 큰 인명피해는 사실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또 이 장마가 겹치면은 작년과 같은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불악 주민들의 그 불안한 마음이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장마가 되기 전까지 좀 조기 현장 실시를 하셔갖고 조기 조치를 해주셔갖고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고 주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금년 안에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면 하는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고창마을
저 공화나 노담 저기 저 허담 어딘가 허산 인근의 그 공영주차장 국정관에서 이제 주차장 부지에 이게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게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냥 스톱이 되어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그것까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고말과 관련된 그 당부사항은 다시 한번 그 체크를 해서 이렇게 장마 피해가 더 이상 없도록 이렇게 좀 최대한 조치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 답사까지 갔다 왔죠. 허산 입구의 그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들이 실무적으로 좀 처리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 도시계획과 관련 부분들 겹쳐서 좀 어려운 상황이 좀 되고 있어요. 지금 그 입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2통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문화예술 이런 것들하고 함께 맞물려서 좀 검토가 되는 사항들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관계는 지금 거기 하천이 청송 아파트 질 때 그때 그 하천이 돼 있는 게 아직까지 그까지만 정리가 돼 있고 그 성모천 그 밑에는 정리가 되질 않아서 이 미 침수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왕이면은 저 48부터 황제 가든부터 해서 성모천을 정비를 해주셔야 여기가 침수가 안 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 좀 검토를 해주셔서 성모천 그거를 좀 정비 사업을 함께 해주셔야 될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장시간 동안 2019년도 총사진 보여줘서 정말 기대가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금빛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 수변 상가 그쪽에 그 진짜 종점 있잖아요. 종점하고 기점이 있어 갖고서는 기점은 사실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라벤이지 쪽으로 해가지고. 근데 저 종점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뭐 랜드마크라고 아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로서의 그 재가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서 거기 이제 무대 설치하셔가지고 저희 장기본동 주민들과 장기동 주민들이 모든 걸 같이 어우러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좀 만들어 달라고 건의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시장님 오셨을 적에 초도 출시하실 적에 그 엠버스 대신에 그거 마을버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막 그 마을버스가 사실은 좀 와전됐어요. 제가 원하는 거랑 틀리게. 저희는 그 뭐 저쪽에 사실 뭐든지 자기 앞들만 생각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은 저희는 사실 청송에 2,500세대 하고요. 중흥에 1,000세대가 넘고요. 그리고 또 저 후변에 보면은 성오스타도 있고 또 미래도 엘가도 있거든요. 거기 한 4, 5,000세대 되는데 거기에 비해 갖고서는 말만 신도시지 신도시로서의 제대로 저희가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먼지라든가 소음 같은 건 저희가 지금 다 마시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저희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신도시가 된다고 하면은 저희는 그 차례가 저희 걸로 생각했었었는데 저희는 지금 전혀 그 혜택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엠버스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엠버스를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시장에 말씀하신 대로 그 장기본동 사무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이왕 됐으니까는 그냥 해주시고 또 하나는 선수교회라고 해서 그 G버스 지점이 있어요. 굴러 해가지고서는 KCC로 해가지고서는 청송로 해가지고 48번 국도 지나가지고 온양동 그쪽으로 나가니까 반도 유보라 2차 쪽으로 나가는 거 저희 원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나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운행하고 있는 G버스 노선에 대한 것을 이렇게 노선 변경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노선 변경은 새로운 그렇죠. 그 사람들이 원치 않으니까. 항상 이 장기본동의 M버스, G버스를 고민하면서 지금 회장님이 말씀하신 참 그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장기분동 그 안쪽으로 모아도 엘가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그쪽이 지금 교통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수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쪽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M버스, G버스가 갖고 있는 교통 어떤 특성상 이게 그 선수 교회를 해서 그쪽 이렇게 노선으로 한 바퀴 휘차하는 거가 그리 수월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교통개선과장님한테 검토해봐 어떻게 방안을 만들어봐라 라고 요청을 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에요. 교통개선과장님 이런 말씀 나오실 줄 알았죠? 예. 그래서 대안이 뭐예요? 네, 교통개선과장 김광식입니다. 그 시장님께서 여러 번 지시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 사실 요번 M버스도 시장님이 저희들이 노력했다 그러지만 사실 시장님과 이제 부시장님 이제 정말 노력을 해주셔서 되신 건데요. 사실 이 M버스나 G버스의 특성상이 그 이제 굴곡이 적거나 그리고 이제 시장님도 좀 전에 말씀하신 방지턱이 있거나 그런 데는 다니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얘기 들으셨지만 우리 그 장기본동 쪽에 M버스가 들어가는 부분도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국토부에서 직선화를 해라 해가지고 결국엔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이제 직선화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대안이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우리 시장님께서도 PT로 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철도 개통이 되면서 사실 장기동에서 그 강남까지 이제 가는 시간이 사실 철도를 이용하면 그 몇 분이냐 그 시간을 50분 걸리거든요. 예, 저희 장기동에서 강남까지요. 이제 장기동에서 공항까지 20분 걸리고요. 저희 철도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그 공항에서 강남까지 9호선 타면은 딱 50분이 걸립니다. 토탈. 그래서 그 일단은 철도가 개통이 되면 우리 버스도 물론 그 교통의 한 축으로서 필요하지만 사실상 그 지금 우리 그 건의하신 시민분이나 여기 많으신 분들이 그쪽 구역은 우리 마을버스를 통해서 전철역과 빨리 환승을 시켜주는 게 지금으로서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또 그 아이디어나 또 연구를 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모아 미래도 엘가라든가 그 다음에 청소 그 초등학교 근반 이제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 철도역과 가장 빠르게 그러니까 환승할 수 있게끔 하는 안이 최적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마을버스 이제 그 노선 개편도 철도 7월 27일 말씀하셨는데 그 일과 동일하게 이제 개통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통개선 과장님의 말씀을 그동안 고민한 결과가 좀 부족하게나마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의 버스, M버스, G버스 노선 확충은 여러 가지로 좀 어렵다. 대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어떤 교통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겠다. 그거는 이제 마을버스를 좀 활용하는 방법이 최적의 대안이 아닌가라는 이제 말씀을 좀 주셨는데 좀 더 검토할게요. 실장님, 저희는 마을버스 그거보다는 네. 있잖아요. 지하철 연결되는 것보다는 저 직선버스 원해요, 사실은. 그런데 아까도 그 M버스, G버스 4개 노선을 2009년도에 지금 신설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아주 시급한 것에 우선적으로 M버스와 G버스를 좀 배차를 한 거고요. 실제로 장기본동에서 출발하는 M버스가 없어서 이것이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M버스를 이 장기본동에다 배치를 한 거고, G버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풍무동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풍무동도 뭐 서울 고촌으로 가깝지만은 나름대로 직접 서울역이나 강남으로 가는 그런 버스 노선이 굉장히 취약한 곳이 또 풍무동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북부 우계면 통기읍에서 출발하는 그쪽도
버스 하나, 집버스 하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도 하나도 배치를 좀 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말씀하신 그 집버스 노선을 확충해내는 것들이 앞으로 계획에서 더 확충해내야 되겠지만은, 항상 머릿속에는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본동 뒤쪽에 KCC에서 모아두엘과 청수, 청송 이쪽 지역에 대한 머리는 항상 머릿속에 있으니까 고민할게요. 정말요? 고민할게요. 해주셔야지. 여기 한두 명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명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버스가 이렇게 원으로 돌아가서 나오는 M버스와 G버스를 만들어내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힘들다. 어느 한쪽으로만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네. 잠깐만요. 그리고 저희 지역구 도의원님이신 이기영 의원님 지금 방금 도착하셨습니다. 예. 네, 어서 오세요. 이 교통 문제는 계속 연구하고 판을 이렇게 엎었다 짚었다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저의 머릿속에, 또 신고 책임자인 교통개선과장의 머릿속에 지금 말씀하신 이 권역에 대한 염두를 항상 하고 있어요. 예. 또 다른 또 네,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민자치위원장 김성자입니다. 김포 가치를 2배로 만드시기를 위해 힘쓰시는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제가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순시에 하셨을 때 그 말을 했거든요. 그 부탁드렸거든요. 여기 저쪽 운양동 쪽에는 아주 이제 그 상가가 잘 되어 있는데 이쪽은 너무 낙후되어 가지고 그 뭐 혜택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여기는 이쪽은 진짜 이렇게 돌다 보면은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화장실을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 홈마트역 장기동 1919-2번 그 공터가 있는데 홈마트 옆에 공터 있잖아요. 그 공터가 뭘로 어떻게 개발을 되는지를 궁금해가지고 지금 문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기본동이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인프라들이 구축되지 못한 부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시장하고의 만남, 또 시도위원들 간의 어떤 만남과 건의 시간에 주시는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좀 채워낼 수 있도록 일단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님 말씀하신, 나 화장실 얘기는 처음 들어요. 그때 금빛으로 화장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 금빛으로라고 말씀하셔야지. 금빛으로, 네. 저기 국장님. 이거네요. 금빛수로의 화장실 및 벤치 추가 설치 요청. 이 금빛수로 산책로 구간에 대한 지금 종합적인 개선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적혀 있네요. 2019년도 1회 추경 예산 확보하겠다고. 그래서 2019년도 1회 추경 예산이 빠르면 3월 달에 있을 거고요. 1회 추경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종합적인 어떤 계획들을 마련하고 그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뭐였죠? 저기 홈마트 옆에 빈 공터. 그 공터 뭐죠? 저기 도시계획과장님, 거기 저거 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 게이트 볼장 옆에? 함부로 건너가지고요. 먼저 앞에 2단지 옆에 교회 옆에 보면은 펜스 쳐져 있는 공터가 있습니다. 예.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뭐예요? 그거는 좀 파악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게 뭔지 저도 모르겠네요. 어느 공간이. 예, 펜스 쳐져 있는 공간이. 복지시설입니다. 복지시설. 예.
완전히 복지 시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전에 그 이동사무소가 그쪽하고 LH하고 이 동사무소하고 교환을 하라 그랬어요. 그쪽으로. 거기가 이동사무소의 중심센터거든요. 여기가. 그것까지 고려했던 사항인데 그때 상당히 그 경제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때 교환이 안 된 상태. 현재는 복지시설로 돼 있습니다. 근데 청사를 옮길 수 있는 부지가 협소했던 한 거죠? 협소하지는 않고요. 괜찮은데 여기 지금 이동사무소, 그 당시 이동사무소가 이쪽에 몰려 있잖아요. 예. 주민들이 많이 근데 건의가 들어왔어요. 글로 옮겨달라고. 그래서 그때 LH하고 하는 도중에 상당히 그때 경유상이 안 들어와가지고 예, 이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회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는 장기권동 통일당 회장 민지성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스마트피아 그 사거리에 우리 인공폭포를 하나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죠. 그게 꼭 있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장기본도에 굉장히 삭막하고 굉장히 황량하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라 믿고, 또 다른 하나 문제는 우리 장기 1통 문곡보라 경로당이요. 경로당 지붕이 기와가 약간 소실되어 있습니다. 이거 바람이 불면은 지나가시는 노인분들한테 다치는 우려성이 있어가지고 그것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자에 말씀하신 지붕 보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동장님께서 처리하시고요. 예, 그거는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기와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아스팔트 싱글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위험 요소가 해소될 수 있을 거고, 제가 추경에 시장님도 말씀했을 때 요청을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마트 피아 뒤쪽 산자락 인공폭포 설치하는 부분들은 공원관리과에서 검토를 좀 했는데요. 어쨌든 거기는 산림을 최대한 좀 보존해야 되는 그러한 산지형 공원으로서 보건관리과에서 좀 처리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공폭포보다는 다른 어떠한 시설물, 어떠한 휴게시설이나 아니면 벤치 파고라 등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좀 찾아와서. 시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금 장기본동에는 물줄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원한 물줄기가 있어야만이 그래도 삶의 질이 좀 성장되고 먼지라든가 모든 부분에 또 미관도 그렇고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또 훨씬 더 좋고, 다른 벤치라든가 이런 거는 어디든지 있는 거고요. 웬만하면 시장님이 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글쎄요, 그 인공폭포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예,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거 제가 추가 좀 말씀드리면, 공원 전문가시니까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제 저희 통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운양동 프로지오 쪽에 인공폭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새벽 시장도 하고 뭐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인공폭포가 없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보면은 구례동이라든가 마산동이라든가 이런 데 간 분이기도 하고, 그쪽에서 이제 한강로로 타시는 분들이 구례동, 마산동에 다 이제 나오십니다. 그래서 경관적으로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저희 쪽으로도 민원이 들어오긴 하는데, 동에서 감당할 민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시에다 자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인공폭포라는 게 이제 기능적 이제 수단도 있고, 감성적 이런 효과도 있긴 한데, 공원도 이제 인공폭포를 조성하게 되면 상징적으로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고, 이제 폭염이라든가 대비 이럴 때 폭염이나 이럴 때 이제 도움도 되고 볼거리도 제공도 되고 굉장히 또 나중에는 광장을 쓰면서 우리가 프리마켓 지금 새벽 시장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도움도 될 수 있도록 하니까 시에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설치하면 좋겠죠. 그거 모르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스마트 피아 센터 뒷산에 인공폭포를 설치하는 것이 시민들의 삶과
정말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것인지, 또 감성적인 부분으로 그 역할을 예산 대비 얼마만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구석구석 동마다, 지역마다, 거점마다 인공폭포 만들면 좋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이후에 관리, 운영,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는데, 아무튼 뭐 민철용 부장님 검토하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검토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기 원동 26통 통장 심웅섭입니다. 오늘도 뭐 여기 오시기 전에는 통진업사무소, 또 장기본당까지 오셔서 그 시민행복 김포 가치를 2배로 올리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정화영 시장님이야, 신명수 회장님이야, 모든 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목 한 6가지가 되는데 하나만 오세요. 시간 없어요. 하나만 할 건데요. 네. 5가지는 메모를 하셨다가 나중에 답을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2가지의 답은 제가 꼭 듣고 싶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로병사라고 하죠. 이쁘고 아름답게 태어나서 또 아름답게 저 세상으로 가는 게 사람의 소망인데, 지금 저희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는 생에서 로까지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병과 사에서 저희 김포 시민은 그 의료적인 그 좀 막후된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관내에 대학병원도 없고, 물론 우리 병원이나 고려병원에서 많은 그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대학병원 유치에 대한 계획을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라뱃길 거의 공공시설 인수를 지금 합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가 1조 원 이상이 들어간 돈을 가지고 조성된 곳인데, 거기에 한 대에 60억짜리 크레인이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설치된 지가 벌써 한 거의 10년이 가까운 것 같은데, 화물이 들어오면 컨테이너를 들어내리고 컨테이너를 싣고 하기 위해서 크레인을 2대를 60억씩 120억 주고 만들었는데, 컨테이너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 크레인이. 그래서 그 경인항에 대한 그 활용 및 개발 방안, 그 다음에 저 김포 시민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서러움을 당합니다. 김포 관내에 그 화장장이나 이런 식이 없기 때문에 벽제나 저기 승하원을 가야 되는데, 벽제에서는 아예 받지도 않고 승하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는 인천 시민은 20만 원만 주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김포 시민은 100만 원을 내야 되고, 물론 시에서 30만 원의 지원이 나옵니다만은 그것도 저희 혈세들 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화장장을 유치 내지는 설치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통장님, 저희 동 관련된 것만 가급. 예. 그럼 마지막으로 관련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소가 장기동 그 1899-18번지입니다. 거기 LH 소유로 알고 있는 그 주차장 부지가 한 200여 평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포장도 안 되고 그냥 진흙 그 흙으로 돼 있어가지고 차가 지나들 때 먼지가 많이 비상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주차하시는 분들이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 차에다 쓰레기 싣고 와가지고 그 주변에다 막 버립니다. 그래서 그 뭐 김장철 되면은 배추 절인 그 껍질이라든지 뭐 무스른 거라든지, 그 다음에 생선머리 식당들이 많고 그래갖고 그래서 좀 많이 지저분한데, 그것도 좀 환경 담당하시는 분은 좀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2가지만 다 간단하게 주세요. 저 대학병원 유치 계획하고, 알겠습니다. 김포시 화장장 유치 계획. 일단은 장기동 주차장 부지에 대한 그 지적에 대한 것들은 한번 좀 실무부서에서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대학병원 유치와 관련된 부분들은 김포가 갖고 있는 수건 사업 중에 하나죠. 실제로 민선 6기, 민선 5기에서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과 김포시 대학병원 유치를 섭외를 다 아마 하셨을 거예요.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와 자료들이 있고요. 김포는 대학이 오고 싶어야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절실하게 필요한데, 대학 병원 측에서 봤을 때 돈이 안 되거나 돈이 덜 되면 안 올라가겠죠. 아마 그런 과정들이 계속 되었던 것 같아요. 이쪽 한강 신도시내에 병원 부지가 있죠.
그 병원 부지는 대학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어떤 사이즈의 병원 부지는 아니고요. 실제로 풍무역세권 개발사업감을 진행하면서 27,000평의 공공 유보지가 있지요. 일단은 대학 유치를 위해서 공모를 해야 돼요. 그거는 풍무역세권 사업과 관련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하고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27,000평의 대학이 들어올 수 있을까? 아마도 27,000평의 대학을 들어온다고 해봐야 그냥 뭐 일반 단과대학 하나나, 근데 그러한 대학이 들어왔을 때 김포에 도움이 될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풍무역세가 27,000평 유보지에 대학과 더불어서 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려고 그래요. 박우식 의원님도 계시면서 일자리와 대학병원 또 의료 관광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병원에서 김포에 오는 것이 불리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아마도 풍무역세권 27,000평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병원이 땅을 사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메리트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진행 과정들을 한번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아라뱃길 물류항이에요. 아라뱃길을 한강 경인항을 할 때 이것이 화물이 오고 내리는 그런 물류항으로서 법적으로 돼 있어요. 만약에 김포시에서 추진하고자 싶은 거는 물류 기능이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없을 거라는 거죠. 컨테이너 하나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요. 김두관 의원님, 통초 의원님을 통해서 물류항을 어떤 관광 레저항으로 좀 바꿔달라. 그래야 우리가 거기서 물류 관광 레저 활동과 관련된 것들을 지금보다 더 자유롭고 폭넓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 개정과 관련된 것들로 좀 접근하고 있고요. 그 컨테이너, 그 크레인은 아마 10년이 가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컨테이너 하나도 못 날릴 거예요. 화장장과 관련된 부분 잠깐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인가요? 김포시 종합 장사시설을 하기 위한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종합 화장장, 장례식장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종합 장사시설을 공모를 해서 김포시가 공모 한 군데를 정했어요.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혐오 시사라는 이유로 결국 시가 종합장사시설 화장장을 포함한 종합장사시설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5, 6년이 지났잖아요. 다시 이제 화장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환경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때 김포시가 종합 화장장을 포함한 종합 장사시설을 유치했을 때에는 나름대로 광화나 다른 화장장이 없는 도시들하고 함께 그런 화장시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이 됐었는데 이제는 화성인가 어디에 그 화장장들이 많이 증설이 돼서 부평승하원인가요? 부평승하원에 안산, 시흥 여러 경기도 지자체들이 이 부평승하원을 이용하는데 경기 남부 지역의 화장장 시설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다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평승하원의 화장 시설이 이제는 여유 공간이 생겨요. 최소한 예측되는 거는 부평승하원의 화장률 다른 안산이나 시흥의 시민들이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 20% 정도의 공백이 생길 거라고 예측을 해요. 그래서 이 부평승하원을 이용하기 위한 불편사항들이 그렇게 되면 해소될 것이라는 것으로 예측되고 이 종합장사시설과 관련된 용역을 진행했어요. 김포시가. 용역의 결과가 새로운 화장시설을 만드는 것보다는 다른 지자체의 화장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단 화장장려금을 3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경기지역
화장 장려금 지급하는 것에 평균을 맞춰주는 것이 좋겠다. 한 50만 원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김포의 화장시설을 대체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는 용역 결과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에 만나 뵀을 때 우리 이제 그 아까도 이제 중복되는 얘기 같지만은 금빛수로의 끝자락과 마지막 게 그 모든 것을 조형물이나 경관을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좀 평균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우리 끝자락에 아무것도 지금 개선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뭐 화장실이나 조형물 설치 또 경관이 좀 어떻게 좀 시점에서 하고 어떤 비슷하게라도 좀 설치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공원관리과에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특히 이 금빛으로 끝자락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거고 이와 관련된 것들을 시장한테 보고할 때는 그 개선 대책에 의해서 올해 1월 추적 3월 달에 예산 편성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겠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설치하고 무엇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 제가 바로 동장님하고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 있나요? 이제 마지막에 되어 있던데. 안녕하세요. 장기본동 복지민간위원장 양종철입니다. 지금 뭐 시장님이 내세운 그 김포의 가치를 2배로 내세운 슬로건이 저한테는 그 아주 좋은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포의 가치가 2배로 올라가면 땅값도 2배로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포의 가치가 2배로 올라가려면은 제 생각에는 환경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직업이 김포 관내를 구석구석 수시로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주위 환경을 보면은 참 대단합니다. 이 쓰레기 문제가 최고 심각하고 그런데 이 좀 좁게 보면은 지금 이 신도시 일어나고 그 자연불락 일어나고 불법 쓰레기 투기가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을 막기보다는 그 수거가 중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그 시에서 수거하는 용역업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데 그 종량제 봉투에 담은 것만 수거해 갑니다. 그리고 이런 일반 비닐 봉투에 담아놓고 이런 거는 안 수거를 안 해갑니다. 그러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놓는 사람들이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이 종량 봉투에 안 담아서 버립니다. 이제 주로 이제 상가 이런데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봉투에다 담아서 버리는데 보면은 외부에서 이제 출퇴근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런 쓰레기를 많이 투기를 해요. 여기 우리 2통에서 1통으로 넘어가는 거 토끼 걸고 보면은 아주 심각해요. 보면은 쇼파, 호메오 뭐 이런 게 많은데 이런 거를 보면은 수거를 전혀 안 해갑니다. 그러면 그걸 안 해가니까 자꾸 거기다가 버려요. 자꾸 쌓입니다, 쓰레기가. 그래서 관계기관에 좀 알아보고 해가지고 어떤 때는 좀 수거를 해가고 그러는데 어차피 그 쓰레기는 짧게 좀 해주시고. 버리는 그 쓰레기는 어차피 용역업체에서 수거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석적인 것만 가져가고 그러면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거를 확실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그걸 못하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시에서. 그러면 아무래도 좀 불법 투기하는 게 좀 줄어들고 그 이후에 수거해가는 사람들이 그거를 무슨 분기적으로 수거해간다고 그러는데
예, 이것이 분기적으로 수거하게다 보면 뭐 한 달에 한 번인지 한 달에 두 번인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 두 번인지 이것이 2, 3일 지나면 자꾸 쌓이고 산대모양 쌓이고 쌓이는데 이 지나가는 사람 뭐 진짜 저부터도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이 지나가면서 보면 쌓이는 거 보면 참 진짜 짜증납니다. 보기 싫고. 그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 좀 속히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원수락과장님,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답변은 우리 자원수락과장님이 짤막한 답변으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수락과장 김덕수입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지금 현재 물론 행정적으로다가 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도 장기동 부분에 상가죠. 상당히 분리수거를 안 하고서 배출을 해가지고 무단으로 다 쌓아놓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르바이트 학생 날씨 오늘 춥고 미세먼지 있는 그 상황에서도 거기서 수거 청소를 좀 실시를 했고요. 쓰레기 무단 투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차량으로다가 찌개 차량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마산동하고 구례동 쪽에 어저께 대대적으로다가 차로다가 한 16차 정도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홍보를 역점적으로다가 들으려고 합니다.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은 또 시민의 홍보가 철저히 이루어져 가지고 무단으로다가 배출하는 사례가 점차적으로 감소되리라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에도 직원들을 내보내 가지고 제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환경하고의 전쟁을 말씀드렸는데 쓰레기하고의 전쟁이에요. 감당을 못합니다. 솔직하게 토론을 하면 공무원의 인력으로 또 용역업체의 인력으로 버리는 쓰레기의 수요를 감당을 못해요. 시민의식이 성숙되고 분리수거하고 부단 투기를 안 하지 않는 그것이 어느 정도 분위기로 정착되기 전까지는 아마 말씀하신 것들은 계속 저희들이 들어야 될 거예요. 오늘도 몇 대요? 오늘 16대입니다. 예. 그게 일부 지역에서 헝가에 그 정도 거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제도 개선시키고 그리고 주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상습적인 불법 투기 장소에 올해서부터는 무인 뭐죠? 이동식 정확하게 TV에서 비치는 게 뭐예요? 아니 자동차에서 블랙박스 이동형 블랙박스 쓰레기 투기를 설치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장기분동 앞에다 설치했다가 또 여기서 좀 되면 또 다른 운양동으로 이동시키고 이렇게 수시로 편리하게 이동시키는 그러한 자동차요. 그런 좀 불법 투기가 시장님 예. 투기가 낮에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밤에 이루어진다니까. 예, 다 블랙박스 다 가능해요. 예, 실제로 이렇게 어떤 선이나 전기선이 없이 그냥 세워놓고 그러면 사람이 이쪽은 이것이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니면 경고를 하죠. 여기는 불법 투기 장소, 쓰레기 투기 장소가 아닙니다. 라고 경고를 몇 번 하고 그래도 버리면 카메라로 사진을 찍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시범 한 10대 정도 운영하고 조과가 있으면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넓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추가로 말씀하실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이상으로 2019년 새아침 시민과의 대화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늦게 오신 그 죄로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신명수 회장님 오셨는데 신명수 회장님 마무리 말씀 간단히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경입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그 의회 일정하고 겹쳐서요. 좀 빨리 부랴부랴 온다는데도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단체장님들 모이셨을 때 건의사항은 다 들었고요. 지금 앞에서 김철환 의원님, 도의원님께서 지금 대신 자료 보고 설명을 해줄 수 있고요. 일단 우리 선출직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기 계신 그 시장님, 또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님 계신데요. 저까지 합쳐서 우리 그 경기도와 김포시 그리고 장기본동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교육위원입니다. 예결위원이어서. 그래서 예산 관련 부분은 그 건의해 주시는 만큼 시장님 도와서 열심히 또 획득을 하도록 할 거고요. 교육 관련 예산은 올해 80% 이상 김포 지역을 증액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다소 교육 현장은 다른 지역보단 여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겠죠. 그리고 또 신청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지역 카페라든가 아니면은 그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내년엔 또 그 무상급식까지 고등학교까지 지금 밥을 다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시민 복지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요. 뭐 그동안 얘기 나왔던 것들도 있고 또 새로운 것들도 있는데 또 이렇게 시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메모하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추후 이제 동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게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박우식 의원님 그리고 유영숙 의원님, 저희 다 같이 장기본동 주민들께서 든든하게 여기는 시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언제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저희가 필요하시면 연락해 주시고 많은 얘기 해주시면 저희가 귀담아 들어서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만 더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